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사랑 피노키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강의는 미니어처 스포츠카였었고요. 핵심은 뒤쪽에 뒷날개에 있었다라고 했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두 번째 오늘은 그거보단 조금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힘이 더 센 기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침 이제 앞에 이렇게 보이네요. 기차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기차를 만들 겁니다. 기차에 관한 거를 어떻게 만들었나, 이 아이템은 어디서 나왔나 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업사이클링하고 연관해서 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차를 좋아합니다. 기차를 예전에 한번 이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탄 적이 있었고요. 시속 100으로 17시간만 탄 끝에 기차 여행을 포기를 했었죠. 근데 추억으로 계속 남습니다. 하얀 눈 내렸을 때인데요. 러시아니까 도시와 도시 간의 거리가 굉장히 멀었죠.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데 15일, 돌아오는데 15일. 그래서 출장 갔다 올게 라고 아빠가 모스크바에서 나와서 다녀왔어를 한 달 뒤에 이야기하는 그런 나라였었죠. 제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기차를 좋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이기도 한데요. 하얀 눈 내린 벌판을 기차가 시속 100km로 전기기관차였죠. 갑니다. 그때 이런 기억이 나요. 도시를 딱 벗어나서 나무를 한 그루 봤었죠. 그리고 기차는 갑니다. 계속 가는데 4시간이 지났는데도 나무 하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4시간 동안 제가 한 일은 나무를 보기 위해서 기차 창 문가에서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4시간 동안 한 일이 눈이다를 4시간 동안 했었죠. 그 다음 나무 한 그루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나무다! 이죠. 시베리아 횡단 열차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는 서울에서 부산, 서울에서 광주 등등을 요새는 2시간 조금 넘으면 갈 수 있습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이죠. 그런데 만약에 부산에서 출발해서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갈 수 있다면 갈 수 있죠. 지금도 못하는 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 여러 가지 역사, 이해관계가 얽혀서 못 갈 뿐이라고 얘기를 하죠. 연결을 하면 됩니다. 앞으로 통일이 있을 거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그쪽으로 갈 거고 유럽까지 기차 여행을 할 거고 아마 초고속 열차로 하게 되겠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을 거고 비행기보다 빠를 수도 있고. 부산에서 출발해서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바르셀로나에 도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꿈을 저희는 아닌데요. 우리 후세대는 분명히 꿀 수 있고 분명히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차가 좋은 거예요. 눈 내린 벌판을 그때는 4시간이 아니겠죠. 눈이다 나무다 나무다 이러면서 이제 가게 될 텐데 네, 기차와 연관이 된 여러 가지 이야기, 여러 가지 영화, 기타 등등 어찌 생각하면은 어떤 여행에서 저것만큼 어휴입니다. 가슴 벅차죠. 이현만 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나이가 지금 63인가 인터넷 찾아서 보시면 그렇게 이분이 빅보이라고 하는 전기기관차를 만들었죠. 세상에서 역사상 가장 큰 전기기관차인데 이걸 모형을 만들었는데 해외에서 2억에 팔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안 팔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분은 인천에서 지금 모형기차 카페 그리고 이분이 궁극적으로 꾸는 꿈은 미니어처 교통기관에 연관이 된 미니어처 박물관을 만들기
그리고 만드는 이유는 이제 대충 비슷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도 목표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거 갖고 이제 그걸 만들면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 갖고 이런 걸 만들면 잘 만들 수 있으면 세상에 이런 일이거나 뭐 생활의 달인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닐까요? 이게 단기 목표였었는데 장기 목표가 생겼습니다. 원목으로 미니어처 교통기관이 됐건 저는 노는 거 좋아하니까 탈 것, 놀 것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커다란 방에다가 아이들이 놀게끔 이렇게 그리고 움직임을 넣어서 아이들과 같이 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이런 꿈을 하나 더 가지게 됐죠.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네, 50플러스 센터에서 강의를 하고 이걸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네. 그렇고요. 오늘은 기차 이야기를 할 겁니다. 기차는 종류가 많이 있죠. 증기, 디젤, 전기 기관차, 초고속 열차,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많이 놀러 다녔던 뭐 강촌이니 뭐 이런 데 등등 물론 선생님들 그 다음에 어르신들 그 다음에 지금 부모님들 다 같이 가지고 계실 만한 추억을 네. 막 기차에 막 뭐 매달려서 막 이렇게 가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게 디젤 기관차 7000번대 기차였더라고요. 그거 제가 타고 다닌 건 그거였었죠. 뭐 기타 등등 이러한 추억이 그러니까 요즘 세대하고 조금 틀리게 아침에 일어나서 부산 갔다 집에 들어와서 점심밥을 먹을 수 있는 요즘 세대와는 조금 다른 기차 그러면 조금 다른 정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얘를 택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뭐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얘를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노원구죠. 화랑대역에 가보시면 됩니다. 오늘 만들 미카형 전기기관차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7000번대 해당되는 디젤 기관차 무궁화호죠. 그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시면 협계 기관차 및 두어량 정도의 객차가 연결이 된 협계 기차도 있습니다. 그 앞에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수입한 체코 트램이죠. 걔네 나라 말은 아마 트람바일 텐데요. 요게 거기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 바로 앞에는 대한제국 말기 황실에서 쓰던 네, 트램, 황실 트램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샌프란시스코에 올라가고 있는 그 전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로시마에서 수입한 히로시마 트램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공사를 좀 했는데 공사할 때 보면 어르신들 뭐 이런 분들이 오셔갖고 그 기차가 내가 젊었을 때 말이야 청량리에서 서울역까지 말이지 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차가 그 전차죠. 트램이죠. 그게 그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즐거운 인형극장으로 바뀌었고요. 거기에서 앞으로 인형극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상황이 호전이 되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주위를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서울에서 가까운 유명 가볼 만한 곳을 들리실 때 화랑대역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기차와 연관해서 상당히 많은 종류의 그 시설들이 그쪽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미카 전차하고 비슷하게 만든 게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하면서 만들어야 될 기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차인데요. 객차 한 부분과 기관차 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해서 중간에 연결고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뒤쪽에 연결고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한정으로 연결을 해도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같이 온 가족이 만드셔서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살짝
각도를 줬기 때문에 아마 커다랗게 회전을 둬서 회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도 돌아갈 수 있게끔도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이죠.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인류가 만들어낸 수송기관 중에 가장 큰 힘을 발휘했던 거죠. 산업혁명기의 연구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열심히 산업혁명기에 들어서서 열심히 물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이. 최종적으로는 세계의 공장이 됐는데요. 그거에 가장 막강한 도움이 됐던 게 바로 철도였습니다. 철도는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이 철도가 본격적으로 철로 위를 달리고 물건과 사람, 특히 석탄과 철, 부자재를 옮기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증기기관을 발명하자마자 여기다 탁 얹어버린 건 아닙니다. 처음에 증기기관은 용도가 영국에서 산업혁명기에 들어서면서 산에서 나무를 많이 베어다가 열심히 뗐죠. 그 결과 산에는 나무가 연료로 쓸 수 있는 목재가 많이 없어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땅 밑으로 눈을 돌렸죠. 석탄을 캐내는 거죠. 석탄을 캐낼 때 문제가요. 가장 큰 문제는 지하니까 물이 고인다는 겁니다. 얘네를 퍼내야 되죠. 퍼낼 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대부분의 경우는 많았죠. 이걸 퍼내기 위한 양수기를 만들게 됐고요. 이 양수기에 힘을 공급하는 것, 동력이 되었던 게 증기기관이었습니다. 그 증기기관으로 시작을 했고 그거를 이 위에, 즉 기차 위에 얹어서 움직이게끔 여러 사람, 뭐 와트, 스티븐슨, 아마 이런 이름들 이제 예전에 공부하시다가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증기기관차가 만들어지게 됐죠. 스티븐슨 증기기관, 스티븐슨이 대표적입니다. 증기기관에다가 차를 연결해서 증기기관차를 만들었죠. 역사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들어야 되는 게 두 가지여서요. 조금 복잡하고 그 다음에 좀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우선 뒷부분부터 설명드리면 많이 축약이 되어 있죠. 판 위에 바퀴 2개 달고 지붕 씌우고 연결고리, 물론 평이한 말로 연결고리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을 만들기가 힘들어서 조그마한 나무 조각에 구멍을 내놓고 창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 부분은 객차예요 라고 설명드릴 만한 게 딱히 없고요. 이 부분은 증기기관차 부분입니다. 재밌는 사실들이 좀 많이 있죠. 요거는 그리고 요거는 이게 세 개인 이유를 저도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 앞에는 그림, 영화를 보시면 연기가 나와서 기관차가 앞으로 진행하면 연기가 길게 꼬리를 물고 따라오죠. 긴 연기입니다. 걔는 그야말로 연기입니다. 그러니 이 기차의 앞부분은 그러니까 일반 집으로 치면 굴뚝이었던 거예요. 저도 이제 처음 알았죠. 이게 굴뚝이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굴뚝이려면 그럼 나머지는 뭘까입니다. 나머지 이만큼이 이게 보일러였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보일러. 물은 안에 싣고 다니든 뒤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있든 어떤 장치가 있고요. 이게 결국은 보일러였고 여기가 아궁이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서 석탄을 열심히 퍼다가 이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러면 보일러에서 타고 연기가 이리 빠져나가죠. 근데 이 두 개는 뭘까? 장식품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당연히 역할이 있겠죠. 첫 번째 앞에 거는요. 증기
배출구라고 합니다. 보일러가 끓다가요. 온도가 1000도에서 1500도인데 얘가 더 높아지면 증기를 배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은 증기 배출구입니다. 그럼 뒤에 건 뭘까요? 뒤에 거는 저나 기차에 관심이 없는 분은 잘 모르실 수 있고요.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잘 알더라고요. 이 어린 친구들이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과학 상식 이 책들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알아서 좀 신기했는데 뒤에다가는 얘가 모래를 싣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기기관차에 왜 모래를 싣고 다니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랬더니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왜 바퀴가 철이잖아요. 맞아. 철로도 철이잖아요. 맞아. 그러면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출발하거나 멈출 때 바퀴 헛도는 거 보셨잖아요. 오, 맞아. 그거 안 돌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저도 그래, 그게 딱 마찰력이 생기면 되지 않겠니? 이라고 제 나름대로 어렵게 대답을 했는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모래를 이쪽에서 떨어뜨려서 바퀴를 통해서 바퀴 옆을 통해서 떨어뜨리는 장치가 있다. 출발할 때 그 모래를 쫙 떨어뜨리면서 철로 바퀴가 돌아가게 되면 마찰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이고, 어린 친구에게 물리학 과학 상식 하나 더 배웠죠. 이렇게 즐겁게 삽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럼 이게 두 번째 게 모래를 담아 다니는 그 통이었단 말이냐? 인데요. 저한테 사진 보여주더라고요. 모래 집어넣는 입구가 또 있더라고요. 아이고입니다. 그 다음 얘는 운전실이죠. 운전실 위에 당연히 지붕입니다. 그럼 얘는 화통인데 전 이게 중요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세 가지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 얘는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프레임 위에다가 이 무거운 걸 얹고 이 뒤는 이 뒤는 운전실이고요. 얘를 얹고 여기 부분에서 피스톤의 원리를 이용해서 앞바퀴를, 그러니까 피스톤이 이렇게 들어가서 증기를 이쪽에 넣으면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쪽에 넣으면 이쪽으로 움직이고 좌우의 운동을 만들어내면 이제 증기기관차 사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연결된 것 축을 통해서 좌우 운동이 여러 가지 기계 장치의 도움으로 회전 운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운전실에서 운전을 위한 기어를 조작을 하게 되면 이게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걸 배웠죠. 역시. 네. 그런데 이 증기기관차는 단점도 있었죠. 1. 이걸 움직이기 위해서는 석탄, 연료는 아무거나 다 된다고 합니다. 석탄, 기름, 그 다음에 하다못해 임산부산물이라고 합니다. 잔가지, 낙엽 이런 것도 됐던 모양인데요. 물론 나무 이런 거, 쓰레기 같은 것도 여기다 태울 수는 있겠죠. 문제는 걔 에너지 효율, 즉 화력을 동원해서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너무 비효율적이랍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연료를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사람이 많이 타야 된다. 화부가 따로 있어야 된다. 이런 단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단점도 있고요. 에너지 효율 정원안이 효율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 단점이 있었죠. 물론 처음부터 전기기관차가 디젤이 나올 수는 없었으니까 한계는 한계였던 모양 같습니다. 그 다음 힘을 많이 내려면 무한정 커져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걸 여러 가지 학자들이라든지 발명가들의 힘으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커다란 판 위에 얹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볍진 않습니다. 물론이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증기기관차이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뒤에 모래도 싣고 다니는구나. 이 친구가 열일을 하는구나. 여기에 거의 대부분은 보일러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운전석 옆에 기적을 내는 그 영화에 보면 있는데 저는 그거를 만들 생각을 못했죠.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몰랐는데 잡아당기면은 기적 소리가 이렇게 번져나가죠. 그거 듣고
경춘선 가서 경춘선 이제 기차를 타고 가서 가평이나 뭐 이런 데 내려서 놀다 왔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아마 공유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고요. 오늘은 개를 만들어서 주는데 얘를 택한 마지막 이유는요. 나머지 기차들이 공기의 저항을 뚫고 빨리 달리는 기능을 강조를 해서요. 요새 초고속 KTX 같은 거 보시면은 KTX는 지금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뾰족한 창처럼 생겨서 이쁘지가 않은 거예요. 만들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나무 갖다 놓고 예쁘게 깎기만 하면 되는데 재미가 좀 없었죠. 그래서 전기기관차를 택했습니다. 디젤 기관차도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과정과 그걸 보고 느끼는 감성이 얘만은 못하고요. 얘는 추억과 낭만이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얘를 만들게 됐다는 거죠. 자, 요걸 만들기 위해서 센터에 오시면 예를 드릴 텐데 한 봉투 안에 두 가지를 넣어놨습니다. 객차용이고요. 그 다음 기관차용입니다. 먼저 쉬운 거부터 설명을 이게 쉽습니다. 기관차 부분이. 그러면 늘 그렇듯이 재료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텐데요. 저는 이렇게 된 재료를 많이 씁니다. 이거를 초등학생에게 주면 이게 옹이라서 이뻐요 라고 설명하기 전에 선생님 나무가 썩었어요. 이거 어디 갔어요? 고장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제가 많이 쓰게 됐습니다. 저는 피노키오도 사랑하지만 옹이도 사랑합니다. 옹이 사랑으로 바꿀까요?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여러분들께 드린 재료에는 이제 이게 통이요 이렇게 설명 안 드리고 보일러실과 그 다음에 연소통이 연소 기능이 있는 이 부분은 말이죠. 이쪽에 화실이 있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구멍이 3개가 하나 있고 큰 거 2개, 작은 거 하나입니다. 이 작은 거에는 말하자면 굴뚝의 마지막 부분을 집어넣게 되어 있죠. 그러니 굴뚝의 마지막 부분을 여기다 넣는 거구나. 이게 앞쪽이구나. 자연스럽게 아시게 되고요. 증기 배출구가 있습니다. 이제 모래통이 있는 거죠. 이렇게 앞부분, 윗부분이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 이거는 얇은 작은 판자에 구멍을 3개 뚫어놨는데 제가 옹이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린 바도 있고요. 이걸 주면 애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나무가 썩었어요. 바꿔주세요. 이렇게 맑은 걸 가져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 다 주고 저는 이제 남은 게 이거죠. 물론 여러분께 드린 거에는 좀 맑은 걸 많이 넣어놨습니다. 사포질 하시기 좀 편하시게요. 그 다음에 요거로 당연히 운전실을 만들 겁니다. 운전실을 만들 때 혹시나 저처럼 옹이 하얀 거 말고 옹이가 더 이뻐요 하시는 분은 옹이를 가장 잘 살릴 수 있게 조합을 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규격은 똑같으니까요. 앞뒤로 바꾸셔갖고 옹이가 잘 살아나는 부분을 택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 운전실. 얘는 운전실 지붕이죠. 역시 옹이가 있네요. 운전실 지붕. 그대로 얹으시면 됩니다. 이쪽에 보시는 요것들은요. 그래서 구멍이 나 있었죠. 네. 그 다음 미니어처 스포츠카 만들 때 설명드렸습니다. 바퀴축입니다. 어묵꽂이죠. 물론 산 거고요. 어묵꽂이. 바퀴축이니까 바퀴축이 2개면 그럼 바퀴가 당연히 4개가 있어야 됩니다. 기차 바퀴는 사실은 4개는 아닙니다. 2 더하기 8 더하기 2. 그러니까 미카 증기기관차를 화랑대역에 가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서 잘 관찰을 해보시면 앞에 작은 2개의 바퀴가 있습니다. 뒤에 작은 2개의 바퀴가 있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바퀴가. 그럼 중간에 바퀴가 8개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커다란 바퀴죠. 그 무거운 걸 위에 얹어서 다녀야 되니까 프레임에 달려있는 바퀴인데 거기에 동력이 전달이 돼서 밀고 당기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좁은 곳에 바퀴를 열 몇 개를 달 수가 없기도 하고 아무리 이쁘게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좀 줄여놨습니다. 이거 두 개, 이 바퀴. 그다음 얘는 누가 봐도 연결핀입니다. 누가 봐도 연결핀 하나. 그다음 얘는 이쪽에도 동일한 구조가 들어있는데요. 이 바퀴 미니어처 강의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살짝 이게 안 들어가요 하지 마시고요. 살짝 돌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위에서 눌러주시면 되고요. 위에서 이렇게 누르실 거면 슈퍼맨도 안 되겠죠? 네,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 다음 이렇게 만든 바퀴를 이렇게 달려면 구멍을 어떻게 뚫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퀴를 고정하는 장치를 조그맣게 만들어 둔 겁니다. 얘를 나중에 만드실 판 밑에 똑바로 대서 바퀴와 연결해서 확인하신 다음에 이쪽을 구조물을 마저 설치하시고 바퀴를 끼워 주시면 됩니다. 잘못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잘못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바퀴가 안 굴러가죠? 그러니까 직각으로 배열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동일한 바퀴를 똑같이 배열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폭에 맞추어서 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렇게 잘라놨기 때문에. 그럼 여기까지가 만드는 요령이었고요. 그럼 얘는 이 조그만 핀은 여기에 놓고 위에 부착을 하시면 별다른 고민 없이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가지고 놀 아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합 방식을 쓰시면 됩니다. 요게 기관차 부분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쉬워 보이는 얘가 오히려 조금 힘이 듭니다. 재료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유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좋은 건 아이들 줬고요. 저는 이제 조금 이렇게 험하게 자랐다는 뜻이죠, 나무가. 얘도 나무가 옹이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 작은 조각 내에서는 나무의 원래 아름다운 나이테 기타 등등이 형성하는 목리를 확인할 수는 없고요. 얘가 자라면서 가지가 옆으로 나왔는데 나무가 커지면서 걔를 둘러싸고 지나가는 자리구나. 옹이죠. 옹이를 좋아합니다. 지나가는 상식입니다. 옹이가 들어있는 편백이나 이런 것들은 가격이 좀 저렴하죠. 만약에 편백을 쓰시는 이유가 피톤치트가 상당한 비중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옹이가 있는 나무를 택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오히려 더 작아서 나무 자체의 아름다움은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그런 아이입니다. 그럼 이것 두 개, 이제 여기를 참고를 하시고요. 이건 4개가 필요하겠구나.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재료는 이렇게 무늬가 화려하진 않습니다. 맑은 거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얘가 8개가 필요하고요. 이 바퀴도 실패한 게 들어있네요. 저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퀴 부분에 관한 설명은 빼기로 하고요. 요 부분도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요 부분은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이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는요. 잘 맞지 않으면 기차가 삐뚤어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붕을 만드셔야 됩니다. 지붕을 만드실 때 드린 2개의 나무 길이 정확히 잘라놨는데 잘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게 새로 만든 플라스틱 공산품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잘 맞추려고 노력을 하시게 되면 조금만 힘을 들이시면 됩니다. 잘 맞는 부분이 생기고요. 얘를 가장 먼저 지붕을 두 개를 얹으면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먼저 목공본드로 1번 딱 붙여서 목공본드를 붙여서 놓아 놓으시면 됩니다. 예전에 말씀을 못 드렸네요. 목공본드는 얼마나 발라야 할까요? 약 바르듯이 하시면 됩니다. 조금 약을 많이 발랐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발라서 두 개를 딱 붙여 놓으시고 잠시 기다리시면 얘가 딱 붙어 있습니다. 목공본드를 많이 쓰면 잘 안 붙습니다. 걔가 마르면서 화학작용에 의해서 양쪽의 나무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데 많으면 그게 굳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적절하게 바른다. 적절히 뭔데요? 약 바르는 것처럼 입니다. 치약 바르듯이 많이 얹어 놓으시면 오히려 잘 안 붙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이 친구는 이게 밑판이겠구나.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이 위쪽이겠구나. 바퀴는 이 밑에 달아야 되는 거로구나. 이거 바퀴를 어떻게 달아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기관차 부분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얘도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자그마한 피는 위에 꽂아서 기관차와 얘를 연결을 하라는 거로구나. 잘 안 들어가면 돌리시면 됩니다. 그러는 거로구나. 당연히 연결핀이 있어야 되고 연결핀은 기관차 부분에 하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하나 넣어놨으니 사실은 여유 있게 넣어놓은 거죠. 잊어먹거나 혹은 뒤에 연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했을 때 쓰시면 되고요. 사실은 하나 갖고 다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작은 것까지 설명을 드렸으니 뭐가 어려운데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창문 만들기가 좀 힘듭니다. 세상에 제 공방에 가면 물론 저도 이만하게 웽 돌아가는 기계를 씁니다. 각도 절단기 혹은 마이터소라고 하는데요. 걔를 가지고 얘를 썰어야 됩니다. 썰었죠. 그런데 조금 위험하죠. 위험하니까 정밀하게 자르는 게 얘처럼 정밀하게 나오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0.5mm쯤 차이가 날 수 있는 이걸 가지고 차이가 없게 얘를 붙이는 게 조금 힘듭니다. 뭐 비밀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재료를 가만히 관찰을 해보시면 높이가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있고요. 높이가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을 찾으셔서 그러니까 이 나무를 이렇게 자르면 높이가 이 부분은 일치하겠죠. 그 부분을 찾아서 배열을 먼저 해 놓으시면 됩니다. 나무 나이테 혹은 무늬를 보시면 금방 아시게 됩니다. 이걸 배열을 찾으셔야죠. 이런 데 대고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얘도 비교적 편편한 부분이 다 편편하겠지만 그 부분이 있는 걸 찾으시죠.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는 게 이쁜지 이렇게 하는 게 이쁜지 얘랑 섞는 게 예쁜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이쁜지는 만드는 사람의 자유입니다. 선생님 전 이거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나중에 개성을 발휘하셔도 되고요. 이대로 만들어요. 이거는 말이 아니죠. 여기에 얘를 이거 구조상은 두 개의 12mm짜리 막대 위에 하나, 둘, 셋, 네 개를 연결한 구조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요거를 만들어내는 게 그것도 똑바로 직각을 맞추셔서 이거를 두 개의 구조로 만들어내시는 게 얘 작업의 핵심입니다. 이걸 만드셔야 되고요. 얘를 만드신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구조를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아마 어르신들이거나 부모님 혹은 선생님들이 같이 계실 거라서 이걸 말이에요 얘들아 목공본드를 써가지고 이런 얘기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요 구조로 정확하게 돌리다 보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나무를 잘라놓은 거기 때문에 목공 본드로 약바를 만큼 바르셔가지고 이 구조 두 개를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가, 이 판 위에 올라오게 되는 구조로 만드시면 됩니다. 역시 목공 본드를 쓰시면 되고요. 앞뒤 핀이 꽂힐 예정이므로 간격을 잘 조정하셔서 붙이시면 됩니다. 그럼 앞에 붙었을 거고 뒤에도 붙었을 겁니다. 이 붙은 구조 위에 아까 만들어 놓은 지붕을 얹으시면 됩니다. 목공 본드를 썼으면 아마 붙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위판을 만드신 다음에 바퀴를 붙이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아까 이쪽에 만들 것처럼 먼저 얘를 저는 이 선에 맞추어서 붙이시는 게 비교적 균형이 잡힌 모습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이걸 먼저 붙이신 다음에 상부 구조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여기 끝선에 맞추어서 얘를 똑바로 갖다 붙이시면 별다른 고민 없이 예쁜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온 게 얘고요. 그 다음 이걸 어떻게 수평을 잡아요? 라고 만약에 하는 방법에 힌트를 하나 드린다면 뒤쪽에 얘를 붙이는 거야 위에 상부 구조와 줄을 맞춰서 붙일 수 있죠. 이쪽도 물론 그렇게 붙이셔도 되는데 이렇게 먼저 붙이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바퀴를 반만 조립해서 집어넣으시고 얘가 직각이 되는 걸 확인하시면 비교적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쪽 걸 집어넣어서 목공 본드니까 바로 붙지는 않습니다. 약간 조정을 하신 다음에 얘가 직각이 나오게끔 만들어서 끼워 넣으시고 그래도 조금 더 조정할 여유 시간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는 게 얘 이쪽 몸체 바닥과 직각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이쪽이 좀 어렵죠. 아마 이렇게 어린 친구들과 작업을 하실 때는 이쪽을 조금 도와주셔야 될 거예요. 요것만 만들어 주시고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 사포질은 나무와 나무가 붙는 부분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 나무와 나무가 붙는 부분은 사포질 안 한 상태로 그냥 붙이시는 게 좋고요. 저는 요런 면은 붙지 않는다라고 확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사포질을 해 놓습니다. 얘도 바퀴를 달기 전에 전체적으로 사포를 하시는 게 비교적 편합니다. 바퀴 다 달리면 이렇게 저렇게 거추장스러운 게 좀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끈하게 다듬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저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얘를 바퀴를 완전 고정한 상태는 아니었고요. 여러분들께서 만드실 때에는 고정을 하시는 게 좋겠죠. 객차가 만들어졌습니다. 한 가지 주의 말씀드리는 걸 까먹었습니다. 얘 기관차와 이 객차 부분 재료를 한꺼번에 풀어 놓으시면
그러니까 하고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네가 왜 여기서 나와를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요령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작은 걸 먼저 만드시든 기관차 쪽을 먼저 만드시든 먼저 만드십시오. 그리고 옆에다 놓습니다. 그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을 조립하셔야 헷갈리는 부분이 없이 그대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얘와 얘를 만들었고요. 이제 다 완성을 하신 다음에 사포하고 목공본드는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조그마한 병에 들였는데 목공본드를요. 그게 목공본드가 아까워서 조금 들인 건 아닙니다. 그거면 충분하거든요. 많이 바른다고 해서 이게 잘 굳는 건 아닌 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포도 손에 잡기 좋게 만들었는데 이게 비싸서 조금 들인 건 아닙니다. 그거면 충분하고요. 미니 스포츠카를 만들 때 쓰셨던 사포는 그냥 두셨다가 그거 한 번 더 쓰시면 그래도 태워서 없애는 것보다는 요만큼이겠죠? 그래도 환경 보호하는 데는 그래도 네, 역할을 하신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쪽의 사포와 그다음 목공본드는 새로 드리니까요. 그거를 하셔가지고 얘를 조립을 하신 다음에 사포질을 하시고 그리고 잠시 두셨다가 운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거를 그냥 어른들은 보통 그냥 보시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걸 꾸미고 싶어 합니다. 거의 100%.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요즘은 학교에 가면 얘를 칠하는데 예전처럼 고민하지 않습니다. 보통 네임펜 갖고 이렇게 처리를 하더라고요. 네임펜을 아이에게 주시면 됩니다. 27에서 28mm 의 폭을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3분의 1로 가공을 합니다. 왜 3분의 1이냐면 7mm의 톱날의 두께가 3mm거든요. 그럼 10mm가 생기고 7mm, 3mm, 7mm, 3mm 하면은 다 합쳐서 나중에 27mm가 됩니다. 그러니 최대한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비율 따라서 내려온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얘를 오리게 되면 이제 이게 있으니까 설명하기가 쉽겠네요. 7mm, 12mm, 12mm, 3mm 합치게 되면은 27mm를 가공했을 때 그냥 이게 생깁니다. 최대한 이용하자라고 하는 거였죠. 그 다음 지금 이 바퀴를 만들고 대걸레차로 새로 산 거로요. 쓰던 건 아니었습니다. 맨 나머지 부분이 생깁니다. 그 나머지 부분을 곱게 사포로 갈면 이와 같은 모양을 만드실 수 있고 구멍을 하나 뚫어서 연통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와 같이 되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걸 가지고 왜 버리지 않고 이렇게 쌓아놓고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가 이걸 한 번이라도 더 써주고 해서 이렇게 만들면 뭐 재미 조금 보태고 그 다음 이걸 안 그러면 버려야 되고 태워야 될 텐데 요새도 기후변화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도 조금이라도 기후변화 기후 유지죠. 이제는 변화가 겁나는 세상이 됐죠.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 제가 지금 일이 지나갈 건데요. 일이 지나간 자리에서는 환경이 보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공익광고에 나오는 표현이죠. 이 길을 같이 걸어가시죠. 이거 하나 아끼면 모릅니다. 작지만 세상엔 저만 있는 게 아니고 70억 인구가 있으니까 이게 70억 개가 전략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막강한 힘이 되겠죠. 꼭 동참해 주십사 하고요. 요런 활동을 즉 버릴 만한 재료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환경 보호가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이거 만들면 환경 보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고 뭐 이랬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보호하는 환경이 저희 말고 저희 다음 세대에 굉장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감이라도 70억이면 이거에 70억 빼면 이거 되겠죠?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활동을 공예 부분에서 예술 부분에서 하는 사람들을 업사이클러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직업은 업사이클러입니다. 그래서 같이 동참을 하셨으면 하고요. 오늘 강의는 업사이클링 기법을 이용한 증기기관차 만들기, 원형 만들기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나머지는 같이 만든 나의 어린 동료에게 맡기면 예쁜 증기기관차가, 아름다운 증기기관차가, 그들만의 증기기관차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건 비율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구조와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기계, 전기, 전자 등등에 관한 생각을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할 때 전 수학을 잘 못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수학을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도 있고요. 모래를 얼마나 뿌려야 이게 쉽게 멈출까? 뭐 이런 거요. 기타 등등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갖고 놀던 아이가 만든 초고속 열차, 부산에서 이베리아 반도,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남아메리카의 마지막 끝부분, 이 부분까지 기차로 가봤으면 하는 게 저의 조그만 소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목공 강사 김주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